안녕하세요. 원투펀치의 투머치 풋볼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가오는 시즌 각 리그 누가 우승할지 기대가 뿜뿜인데요. 그 중에서도 분데스리가는 무언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천하였잖아요. 그렇죠. 야, 바이에른 뮌헨이 11년 연속으로 우승했어 이거. 그런데 지난 시즌 레버쿠젠 무패 우승이잖아요. 네. 레버쿠젠 시대가 열리느냐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한번 왕자를 탈환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도르트문트라든가 라이프치히라든가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하느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명철 해설위원이 다가오는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은 누가 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확히는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상 정도로 이제 좀 뽑아볼 네. 수 있겠는데, 아직 어느 팀이 우승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적 시장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실 이 방송 약간 사기야. 네. 아, 갑자기요? 아, 이적 시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승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우승팀의 상황이 어떤지를 본다는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팀들도 지금 어쨌든 이적 시장이 한창 진행 중이고,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계획보다 잘 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팀들이 어떻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일단 지금 개막 전에 콘텐츠를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 디펜딩 챔피언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레버쿠젠이 일단 먼저입니다. 레버쿠젠은 사실 오히려 분데스리가를 지난 시즌 우승을 했고, 여러 팀들이 이 주축 선수들을 좀 탐내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 레버쿠젠이 주축 자원들을 뺏길 수 있고, 사실 지난 시즌도 레버쿠젠이 주전들에 비해서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포지션들이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선수의 이탈이 심해졌을 시에는 올 시즌 전력 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주축 자원들을 그래도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돌풍을 일으키면 이적 시장에서 돌풍의 대가를 치르곤 합니다. 많은 빅클럽들이 이 돌풍을 일으킨 팀의 주축 선수들을 빼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주축 선수들을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잘 빼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여름에는 선방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방하는 이유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남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알론소 감독에 따라서 사실 레버쿠젠이 이렇게 뭉치게 되었고, 알론소 감독의 전술 운용 덕분에 뭐 그리말도나 프림포, 또 중앙 미드필더의 자카, 안드리히, 수비에 있는 뭐 코수누, 탑소바 등등의 선수들이 막 장점이 살아나면서 지금의 레버쿠젠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당연히 공격진에서 비르츠나 뭐 네이션스컵 혹은 부상 이슈가 없었을 때 보니페이스 빼놓을 수 없는 자원들이죠. 그리고 아들리 선수도 가면 갈수록 이 톱이건 아니면 이선이건 어디 자리에서 뛰건 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뛰어난 자원들을 통해서 알론소 감독이 결국 한 팀을 만들고 이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알론소 감독이 만약에 레버쿠젠을 바로 떠났다고 한다면 영향을 좀 주었겠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알론소 감독이 그대로 팀에 남아서 다음 시즌에도 본인의 어떤 철학대로 팀을 운영하는 것을 확정해 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레버쿠젠도 원팀으로서 다가오는 시즌도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레버쿠젠이 사실 보강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2선에는 테리에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에 지난 시즌 지로나의 돌풍을 이끌었던 알레시 가르시아 선수가 또 영입이 됐습니다. 영입 잘했어요. 이번 프리시즌 때 알레시 가르시아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정말 패스가 번뜩이고 킥에 있어서 대단한 기술을 뽐내고 있는 선수다. 왜냐면 알레시 가르시아가 배급을 전담해줬는데 적재적소에 볼을 뿌려주면서 레버쿠젠의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새로운 중원의 엔진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이 예측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지난 시즌 지로나의 패스 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지로나의 돌풍을 이끌었던 선수고,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자카 외에 패스 공급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카에게 집중되는 건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영입은 매우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카에 이어서 알레시 가르시아, 그리고 안드리히, 팔라시오스, 미드필더진의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이렇게 좀 질비한 레버쿠젠이 됐거든요. 알레시 가르시아가 뎁스도 완성하고, 또 다가오는 시즌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면 당연히 저는 출전 기회를 많이 가져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알레시 가르시아가 라리가에 이어서 분데스리가에서도 번뜩이는 볼 배급을 통한 아주 놀라운 인상, 임팩트를 또 남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수비 멀티 자원인 벨로시안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에 대한 팬분들의 프리시즌 평가도 현재까지는 제법 안정적이다. 센터백과 왼쪽 풀백이 가능한 멀티 자원인 만큼 벨로시안 선수도 장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이 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이제 프리시즌을 봤을 때 조금 평가가 아쉬운 선수는 지금으로서는 테리에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동료들하고 호흡이 썩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그래도 보강을 해야 됐던 자리 중에 하나가 사실 2선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네. 테리에 선수가 잘해야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유로파리그가 아닌 챔피언스리그 병행에 대한 레버쿠젠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테리에 선수가 일단 지금까지는 호흡적인 면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본 시즌을 앞두고 테리에가 얼마나 특유의 리그왕에서 보여줬던 그 스탯을 쌓아내는 그 마무리 능력 이걸 보여줄 수 있을지에 따라서 레버쿠젠의 이선 활용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최전방은 어때요? 보니페이스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고 네. 시크 선수가 나름대로 잘해주긴 했지만 최전방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 보니페이스 선수의 성장을 좀 믿어봐야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나이대기도 하고 이 선수가 결정력은 아쉽지만 사실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면서 경합을 해주고 힘에서 비벼주고 어쨌든 연계해주는 데 있어서는 보니페이스가 아주 좋은 감각을 뽐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력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만큼 계속해서 실전 경기를 뛸 때 충분히 보니페이스 선수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따진다면 쉬크 선수를 비롯해서 지난 시즌 이제는 팀을 떠났지만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네. 정말 이 레버쿠젠에서는 사실 이글레시아스는 말 그대로 최악의 활약을 할 수 없고 지난 시즌 내내 최악이었어요. 쉬크 선수의 경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장골, 뭐 중요할 때의 골들 그에 따라서 정말 순도 있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 건 맞지만 단부상이 아쉽고 또 부상 여파 때문인지 경합이 안 되면서 오히려 경기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 이 선수가 잘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 번뜩이는 마무리만 좀 쉬크 선수가 시도해주긴 했는데 제가 지금 레버쿠젠의 스쿼드를 봤을 때는 분명 여전히 주전 선수들에게 좀 기대는 부분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톱자리도 사실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네, 지금 보니페이스하고 시크 얘기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 두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면 선발은 보니페이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시크는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쉬크 선수에 대해서 지금 염려스럽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레버쿠젠이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 오히려 전문 톱자원을 기용한 것보다는 가짜 9번 기용을 더 많이 했었어요. 비르트 선수가 가짜 9번이 되기도 했고 또 이선에 아민 아들리 선수가 또 가짜 9번으로 뛰기도 했었는데 보니페이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에 아들리 선수가 제로톱으로 종종 나와서 좌우로 넓게 빠져주고 이선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또 이 아들리 선수가 꽤 활력 넘치는 어떤 그 기동성 있는 움직임들을 제법 여러 차례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비르츠의 경우도 뭐 워낙에 또 이선에서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짜 9번 자리에서 뛰어도 웬만한 선수 이상으로 전술적인 이해도가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비르츠 좋아. 난 비르츠 좋아요. 보고 있으면 기대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비르츠 같은 경우에는 볼을 딱 받으면 다음에 어떤 플레이를 할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 레버쿠젠의 현 상황은 그렇다. 네. 그리고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우승 전력을 나름대로 잘 간수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어떤 배그번 알레시 가르시아가 추가가 됐고 테리에 선수는 이제 어떻게 좀 적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선에서의 옵션을 더 추가해 줄지 여부를 볼 수 있겠고 벨로시안의 경우도 수비 멀티 자원으로 장르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공격진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공격수만 따졌을 때는 약간 우려점이 생길 수도 있으나 워낙 가짜 9번 전술을 또 알론소 감독이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적합한 자원들이 레버쿠젠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보니페이스가 없을 때의 플랜 B는 쉬크보다도 가짜 9번이 어쩌면 더 우선시 기용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레버쿠젠도 딱 하나 변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 더리우트를 판다면 요나단타 선수를 영입하려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레버쿠젠도 지금 기사를 보면 요나단타가 만약 떠났을 때를 대비해서 뭐 조엘 마팁과 같은 FA 영입이라든지 센터백 자원을 추가로 영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팁 이적서를 또 받거든요. 아마 센터백 연쇄 이동에 있어서 뭐 그 부분이 조금 레버쿠젠에게는 남아있는 이적 시장 동안에 좀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슈투트가르트는 어떤가요? 슈투트가르트의 경우는 사실 이탈자가 제법 많아요. 일단 당장은 이토 이로키, 바이데마르 안톤, 수비 쪽에만 해도 벌써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로 핵심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빠져나갔고 공격수 기라시 선수도 이제 도르트문트로 떠났죠. 사실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는 원투펀치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네. 한준희 기라시, 장지영 응다부. 네. 정말 이 원투펀치의 득점력이 뛰어났었는데 기라시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떠나게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운다브 선수는 이제 임대 종료로 일단 브라이튼으로 갔는데 브라이튼에서 지금 운다브 선수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한대요. 자기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싶다. 그래서 브라이튼에 돌아왔지만 지금 당장 브라이튼에서 경쟁할 마음은 없다. 나를 팔아달라. 이렇게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브라이튼이 부르는 이적료가 5천만 유로나 되어서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한 선수 영입에 쏟아붓는 건 일단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려워요. 예, 어렵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왜냐하면 분데스리가에서 이 정도 금액을 쓸 수 있는 클럽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슈투트가르트는 이 정도 금액을 한 선수에게 쓰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도박수가 좀 될 수 있는 금액.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이 큰. 근데 운다부 선수가 잘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난 시즌 엄청나게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니까 운다부 선수를 영입하고는 싶은데 5천만 유로라니
이거는 상대를 봐가면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재벌이 아니에요. 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관건은 아마 슈투트가르트가 운다브 선수를 만약에 영입하지 못했을 때, 물론 이 사가는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진짜 영입을 하게 될지 여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해지고, 만약 영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격 자원을 누굴 데려올 것인지, 그리고 누굴 데려오더라도 운다브의 어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공격 자원들이 잘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 브레멘에서 데려온 닉 보이테마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보이테마드 선수가 꽤 많이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아마 운다브가 이 슈투트가르트로 오지 않는다면 보이테마드 선수가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클 텐데, 헤네스 감독이 신뢰하고 있는 듯 보이긴 하지만 과연 지난 시즌 막판에 터졌던 모습이 정말 이 선수의 기량 자체가 올라온 모습일지, 아니면 아직 어린 자원이고 여전히 헤더나 헤더를 비롯해서 힘을 좀 쓰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부족함을 드러내는 시즌이 될지, 여러모로 아직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운다브 선수를 적정가에 데려오는 것을 항상 슈투트가르트는 1순위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기라시가 나왔는데 운다고마저 임대 복귀해서 영입을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결과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5천만 유로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천만 유로도 슈투트가르트는 어머 깜짝이야 이럴 네. 텐데 5천만 유로는 이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이미 큰 금액을 주고 영입한 데미로비치 선수도 일단은 금액 자체가 슈투트가르트에게는 분명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상당한 또 과감성이 들어갔던 이적료였고, 프리시즌의 데미로비치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이에요. 데미로비치를 영입한 게 기라시의 이 떠난 자리를 메우려고 영입한 거 아닌가요? 자리 자체는 그런데 기라시하고는 플레이 스타일이 아예 다르죠. 기라시는 좀 넓게 움직이면서 이선 자원들 쪽에 어떻게 영향을 좀 주는, 이선 자원들 쪽으로 좀 이렇게 빠져주거나 뭔가 연계에 참여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도 기라시는 그 특유의 넓은 움직임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데미로비치의 경우는 그에 반해서 일단 투박하기도 하고 좀 둔탁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라시처럼 좀 빠르게 넓은 움직임을 가져가서 주위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스타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헤네스 감독이 데미로비치 선수를 그래도 중요할 때 터져주는 이 선수의 한 방의 득점력, 그리고 뭔가 힘에 있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당장은 기라시와 완전히 플레이 스타일이 부합해서 대체 자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단계의 선수는 아니고, 프리시즌 때도 다소 아직까지는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조금 더 걱정되는 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비도 사실 이토 히로키와 발데마르 안토니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센터백 쪽, 수비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슈투트가르트가 또 하나의 변수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프리시즌 때 지금 수비에서 먼저 주전으로서 기회를 좀 잡고 있는 선수들은 쾰른에서 데려온 샤부트 선수, 툴루즈에서 데려온 루오 선수, 네. 이렇게 두 선수를 일단 프리시즌 때 계속 센터백 주전 듀오로 일단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텔 스타트가 아직 휴가 중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임대를 한 크레치 선수가 지금 왼쪽 풀백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히 크레치 선수가 지금 프리시즌 때는 그래도 평가가 괜찮아서 워낙 멀티 자원이라 왼쪽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왼발잡이 크레치도 이번 임대 시즌에 분명 멀티 자원으로서 다양한 위치에서 백업을 보게 되는 그런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헤네스 감독 머리가 좀 복잡하겠네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나간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현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3-2 형태의 빌드업, 그리고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좀 보여주는 헤네스 감독인데, 수비에 있어서는 지금 프리시즌 때 합을 맞추는 샤부트와 루오의 호흡도 중요하겠지만 멀티 자원이 사실 지금 슈투트가르트는 꽤 많아요. 스테르기우 선수도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선수고, 핸드릭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뭐 야니크 카이텔,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만큼 다양한 위치에서 이 선수들의 멀티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주전 수비수가 워낙 동시에 이탈한 이번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버텨주는 멀티 백업 자원들이 얼마나 쏠쏠하게 슈투트가르트를 위해서 뛰어주는지, 그리고 누가 여기서 더 안정감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격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테마드도 있고, 지금 프리시즌에 빠른 발을 보여주고 있는 왼쪽인 저스틴 딜 선수도 있고, 뭐 새로 영입한 데미로비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운다브의 영입 여부인 것 같아요. 운다브를 슈투트가르트가 그래도 데려와서 지난 시즌에 좋았던 컨디션을 그대로 기라시가 없지만 흐름상 좀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 것인지, 운다브마저도 나가면서 공격마저도 뭔가 새롭게 실험을 해야 되는,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는 구도에서 새 시즌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해지는 다음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가오는 시즌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할 것 같네요. 수비 라인도 그렇고 공격 라인도 그렇고, 만약에 브라이턴이 운다브 영입에 5천만 유로를 고집을 한다면 영입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슈투트가르트는
대안을 또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다가오는 시즌 초반에 새로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듯 보이고요. 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위가 바이에른 뮌헨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뮌헨이 이제 3위라는 소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개해드리기도 되게 좀 낯선 포인트가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는 이번에 영입한 선수가 오른쪽인 마이클 올리세 그리고 네.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 이토 사라고사, 이란 쿤다, 에릭 다이어까지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좀 영입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인데 약간의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올리세 선수가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지금 영입생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팀에서 걸고 있는 기대도 크고 콤파니 감독이 번니 때도 그랬지만 좌우 전환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려면 윙 자리에 있는 선수도 넓게 퍼져 있는가 하면 풀백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반대로의 전환해주는 킥까지 뿌려주는 것이 사실 윙에게 많이 필요해지는 포인트인데 이러한 어떤 좌우 전환을 시도해주는 윙 자원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사네, 그나브리, 코망 다 사실 이렇게 전환을 잘해주고 킥이 좋은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세 선수는 기존 바이에른 뮌헨이 가지고 있던 측면 자원들과는 좀 다른 옵션을 제공해주면서 콤파니 감독 전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른 좌우 전환에도 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당연히 윙자리에서 그토록 답답해했던 그 피니셔의 역할 뭔가 크로스라든지 킥이라든지 마무리라든지 좀 더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로는 역시 올리세 선수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리세 선수가 지금 여전히 프랑스 대표팀 올림픽 한창이거든요.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면 8월 중순까지 올림픽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그러면 1군 팀에 합류하는 게 8월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워낙에 이제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선수 개인이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뛸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도 마이클 올리스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경기를 뛸 때 햄스트링 부상이 좀 찾아와서 몸 상태 관리하는데 애를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 올리세 선수가 콤파니 감독 바이에른 뮌헨이 올리세를 데려올 때는 사네보다도 올리세를 더 주전으로 쓰려는 공산으로 데려왔을 가능성이 클 텐데 문제는 팀에 합류하는 시기가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리세 선수가 오더라도 몸 상태 혹은 동료와의 호흡에 있어서는 다소 변수가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외의 영입을 보면 이토이로키 선수도 사실 초반부터 꼬였죠. 네. 중족골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왼쪽 이 멀티 자원으로 저는 콤파니 감독이 이토이로키 선수를 좀 주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왼쪽에 폭을 벌려주면서 직선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선수는 말은 거치 때문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콤파니 감독은 알폰소 데이비스를 왼쪽 넓게 폭을 벌리는 선수로는 중용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해요. 이 선수가 어쨌든 팀을 떠나지 않고 잔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에서 가장 직선적으로 속도를 내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결국은 좀 적임자의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의 태도를 봤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이 안 되더라도 네. 일단은 남긴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형 백스리를 빌드업 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 윙백의 알폰소 데이비스는 최대한 높게 올려보내고 후방에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로 이토이로키, 김민재 그리고 팀에 남는다면 우파메카노 아니면 영입이 만약에 된다면 요나단 타와 같은 선수들 오른쪽 풀백으로 스타니시치를 썼을 때 아니면 키미를 썼을 때 키미를 안쪽으로 좁힌다든지 아니면 스타니시치를 변형 백스리의 인원으로 쓰면서 빌드업의 구조를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좀 콤파니 감독이 빌드업 구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토이로키가 갑작스럽게 중족골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시작부터 뭔가 그 본인이 생각했던 유연한 구조의 변형 백스리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몇 가지 방식이 좀 사라지게 되었다. 이토이로키가 있어야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데 이토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일단 전반기 초반 일정을 빠지게 되는 점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외의 영입은 사실 사라고사 선수는 냉정히 봤을 때 여전히 그나브리, 코망, 사네가 팀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뛸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마땅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지난 시즌 좀 급하게 사라고사 선수를 팀에 합류시키긴 했지만 지금 당장 1군에서의 자리가 완전한 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란 쿤다 선수는 어쨌든 유망주에 가까운 영입이고 에릭 다이어 선수는 이제 수비의 뎁스를 역시 늘려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그래도 일단 영입 자체는 올리세, 팔리냐, 이토를 데려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었다. 그럼요. 다만 이제 이토와 올리세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 팔리냐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토록 원했고 필요했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강했기 때문에 아마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강으로 제 생각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여름 시작하기 전에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측면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였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난 시즌의 문제를 좀 극복할 가능성이 있고 콤파니 감독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밸런스를 중시 여기니까 그런 부분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팔리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팔리냐가 역시
가장 수비를 많이 보호해주면서 파트너로 파블로비치가 나오건 뭐 키미히가 나오건 아니면 뭐 라이머 선수가 나오건 간에 잘 버텨주고 끌어주는 것, 쓸어주는 것은 팔리냐 선수의 몫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의 밸런스가 얼마나 좋아질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고요. 윙 자리에 있는 그나브리, 코망, 사네 중에 누군가 한 명은 팔려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한 명 더리우트도 팔려야 될 텐데 사실 이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더 먼저 정리가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정리도 걱정되네요. 사실 측면 자원들이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이 종류로 팀을 떠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 1위부터 3위까지 알아봤는데 네. 4위 라이프치히하고 5위 도르트문트도 알아보죠. 네, 근데 라이프치히는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생각보다 지금 조용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바르사 팬인 우리 영정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니 올모 딜이 지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니 올모가 바르셀로나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6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바르셀로나는 라이프치히하고 협상이 들어갔고 6천만 유로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왔으니까 다니 올모 개인적으로는 이미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 올모가 바르셀로나로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농후한 상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일단 올모 선수의 딜이 잘 맞춰지고 그 이후에 이 라이프치히의 이적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올모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라이프치히의 실질적인 이적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셜이 또 떴죠. 사비 시몬스 선수의 임대가 라이프치히에서 1년 연장이 됐습니다. 파리에서는 뛰지 않겠다라는 이 인식이 되게 강했던, 생각이 되게 강했던 선수였고 원소속팀 파리로 돌아가서도 당연히 팀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생각보다 파리가 이적료를 높게 부르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팀을 옮기려고 해도 막상 본인에게 제안을 하는 팀의 어떤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래 딜이 성사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 사비 시몬스 선수가 1년 더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로 뛰게 되면 본인이 더 자신의 기량도 성장시킬 수 있고 시장 가치도 올릴 수 있다. 그 2년 임대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임대 연장을 결정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참 재미난 일이에요. 뭐냐면 유로 2024 시작하기 전에는 사비 시몬스가 라마시아 출신이니까 바르셀로나가 사비 시몬스를 임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비 시몬스도 라이프치히 아니면 바르셀로나다. 근데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물론 PSG 같은 경우에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사비 시몬스를 원했다고 해요. 근데 사비 시몬스가 바라보기에는 자신이 선발로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스페인의 다니 올모가 엄청 잘했잖아요. 엄청 잘했죠. 유로 2024 우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다니 올모 쪽으로 올인한 거예요. 근데 다니 올모도 라마시아 출신이니까 네. 이미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영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우 농후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빈 시모스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라이프치히 남는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라이프치히하고 1년 재임대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사비 시모스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계속 출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좀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특히 슈팅 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유로 때도 사실 그런 네.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중요한 했으니까. 순간에 슈팅의 위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네. 너무 빗나가는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장착을 한다면 사비 시몬스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이제 도르트문트인데 도르트문트는 효율적으로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슈투트가르트의 공수 핵심 발데마르 안톤과 기라시를 이번 이적 시장에 모두 데려왔고요. 또 이제 브라이튼에서 정말 기량이 마음껏 물을 놨고 베테랑 발열이 오른 파스칼 그루스 선수를 영입을 했죠. 네. 그리고 얀쿠토 전진성 좋은 오른쪽 풀백 얀쿠토 선수를 또 임대로 데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는 딱 지금 필요한 포지션에 바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또 영입을 함으로써 꽤 효율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영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적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입한 선수 개개인을 봤을 때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결국 안톤, 기라시, 그로스, 얀쿠토 모두 원 소속팀이나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아마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은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네. 5위가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또 반전을 꾀하고자 노력하는 건 아닌가. 감독도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들려온 소식은 필 크루크가 웨스트햄으로 떠날 수 있다. 필 크루크는 아마 본인의 주전 입지가 기라시가 오면서 다시 도르트문트에서 백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본인도 좀 타리그에서 웨스트햄이 좀 더 좋은 제안을 워낙 좋은 제안을 하기도 했고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서 지금 웨스트햄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르트문트가 필 크루크 대신 지난 시즌 호펜하임에서 뛰었던 막시밀리안 바이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리사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기라시 옆에서 세컨톱의 역할처럼 특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고 좀 넓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 반경을 주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크루크보다는 바이어 선수가 낫죠. 조금 더 낫죠. 네. 네,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득점 부분은 필크루크가 훨씬 낫죠. 기라시하고 호흡면이라든가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호흡 부분에 있어서는 누리사인 감독의 선택이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바이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필크루크의 웨스트햄 이적 확정 여부에 따라서 도르트문트의 바이어들도 그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적 시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르트문트는 지금 윙 자리는 사실 보강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바이어 선수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윙을 뛸 수도 있는 선수긴 합니다. 네. 대체적인 활동 반경은 아마 왼쪽 하프 스페이스가 될 텐데 기존에 남아있던 윙 자원 도니 말런, 아데에미, 뭐 바이노 기튼스와 같은 이런 자원들이 결국은 지금 당장 전문 윙에 대한 보강은 없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윙 자원들이 좀 더 좋은 활약을 해야 그래야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의 경기력과 성적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윙 자원도 노리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노릴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바이어 선수가 영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선수가 윙의 자리도 한 자리 차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영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5팀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다가오는 시즌 네. 우승 가능성은 어디가 가장 높은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역시 레버쿠젠이 지난 어. 시즌 디펜딩 챔피언에 이어서 좀 좋은 기운을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외의 팀들은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뭐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는 일단 새 감독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험이 다 감독으로서는 꽤 적은 인물들입니다. 물론 누리사인이 그 중에서도 더 적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사실 이적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된 느낌이라서 라이프치히는 잘할 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승권 경쟁에 대해서는 레버쿠젠이 좀 더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싶고 슈투트가르트의 경우도 주축 자원들의 이 변동이 변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레버쿠젠이 조금 안정된 행보를 달리는데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센터백 연쇄 이동에 있어서 레버쿠젠이 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가오는 시즌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누가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분데스리가 이적 시장 상황을 좀 알아보면서 우승 가능성은 그래도 이 팀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은 레버쿠젠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다시 한번 독일 왕좌에 오를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상황으로는요. 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저는 좀 지켜보자. 너 그렇게 섣부르게 예측하는 거 아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아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쓱 하고 발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하면 방송이 안 되잖아. 네. 이럴 때 너도 한마디 해야지. 여러분, 방송과 실생활이 다른 해설위원 이명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